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자분이 2,000분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저가 굉장히 이제 업이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 코너는 저희가 7월 초서부터 이제 포지션을 계속 쌓고 있죠. 10만 불짜리 어카운트를 지금 쌓고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 업데이트가 좀 있었습니다. 그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서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클을 물론 이제 그 박스권이 돌파될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를 할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로 서클의 새로운 전략을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클을 목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즉 금요일날 장 시작하기 전에 장외에서 제가 편입을 1%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요거를 추가 편입하고 또 매도하고 그런 전략을 이제 쓰면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이제 보여드릴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서클의 미래를 보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상장된 종목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어위브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게요, 제가 강의 드렸던 그 IPO 전략을 그대로 흡사하게 따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보면 서클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 분석도 같이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한 주의 섹터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관세 문제가 많이 시장을 때렸지만 S&P 500 기준으로는 0.29% 조금 약보합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방어를 잘한 한 주였다 하고, 중간중간에 또 역사적 고점을 이제 갱신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시장이었다 볼 수 있고요. 각 섹터별로 보면은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힘입어서 XLE 에너지, 이게 에너지 섹터입니다. 그래서 2.41% 올랐고요. U는 유틸리티죠. XLU가 0.75% 올랐고, XLI는 인더스트리 해서 산업재입니다. 0.52% 올랐고, XLB는 베이스 해서 그냥 원자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자재 섹터가 0.16%, XLY는 임의 소비재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거다 해서 0이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XLY는 임의 소비재, 안 사도 되는 소비재죠. 임의 소비재 섹터가 0.1% 올랐습니다 하고, V는 병원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헬스케어였죠. XLV, 헬스케어 섹터가 0.23%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XLK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술주 섹터가 0.43% 빠졌고, R는 리얼 이스테이트입니다. 부동산 섹터가 0.55% 빠졌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수를 끌어내린 거는 XLP, P는 필수 소비재. 그래서 필수 소비재가 1.67% 빠졌고, 커뮤니케이션, XLC죠.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88%, 그 다음에 F, 파이낸스입니다. 금융 섹터가 1.94%가 빠졌다. 그래서 결국은 필수 소비재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파이낸셜 섹터가 장을 좀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주에는 이제 뭐 주말에 발표된 관세 문제도 있고 해서 관세로 굉장히 시끄러울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장이 좀 빠지면 기회를 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계획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구글이 이제 올라가면서 저희가 추격 매수 그 스탑을 이제 쳤어요. 그래서 180불에 스탑하기로 했는데 180불에 이제 스탑 매수가 됐습니다. 2,800불어치 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클을 편입을 했습니다. 서클 편입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0시 40분에 179불 99전에 스탑 주문, 즉 바이 스탑이죠. 그거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돌파하면 산다 하는 주문이 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클은 리밋 오더, 즉 202불 87전, 요게 이제 전날 목요일날 종가 근처입니다. 그래서 장외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 20분에 체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포트폴리오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고요. 그래서 보면 구글은 어제 장이 꽤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80불 올라가면 우리가 요 맥자리기 때문에 거기서 추격 매수를 할 거다 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됐고요. 서클은 이제 새로운 전략을 이제 시도를 할 겁니다. 물론 저희가 264불인가요? 거기까지 이제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거 말고 그것도 기다리는 전략도 기다리지만 저희가 이제 매매하는 전략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어제 목요일날 종가로 매수를 했고, 근데 어제 공교롭게도 또 많이 빠졌습니다. 역시 이게 주식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를 보면은 테슬라가 10주가 사져 있고요. 구글이 33주가 됐고, 애플이 9주,
유나이티드 헬스가 매달 이제 1000불씩 산다고 했죠. 지금 6주 돼 있고, 서클 새로 편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5,000불어치 정도 사져 있습니다. 캐시는 55,000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안 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사기로 했느냐? 22평선에 터치를 하게 되면 2% 매수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시작할 때 469불이 2평선이었어. 22평선. 근데 한 일주일 만에 490불까지 타고 올라왔습니다. 490불을 터치를 하면은 2%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자산의 5%를 매수할 거고요. 테슬라는 3% 매수가 됐고, 315불 돌파하면 2% 추가 매수할 겁니다. 지금 1%만 오르면 이제 추가 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탑 주문이 지금 걸려 있고요. 그다음에 284불 아래로 마이너스 8% 정도 빠지면 2% 추가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앞으로 한 3, 4개월 안에는 15%는 이제 투자할 거다.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2% 매수가 된 상황이고요. 215불 돌파하면 2% 추가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2% 정도 오르면 추가 매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2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나는 선에 또 2% 추가 매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입니다. 현재 6% 매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상방 매수는 현재는 이제 없어졌고, 하방은 5% 정도 빠지면 172불 터치 시에 3%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총 자산의 10%를 투자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자, 서클입니다. 서클은 이제 새로 엑스텐 안전마진 전략이라는 거를 투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들이 많으시고 지금도 주식을 계속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주가는 앞으로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이런 전략을 추가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 전략은 한 2주 전인가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렸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셔도 되는데, 요거 다시 한번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10% 하락 시마다 1%씩 추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202불에 1%를 이제 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182불 59전 도달하면 1%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5번 추가 매도를 할 거고, 중간에 본전이 오면 2분의 1, 보유 물량의 2분의 1을 매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맥스는 6% 투자할 겁니다. 지금 1% 투자했고 5번 더 투자할 거다. 언제마다 10% 빠질 때마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원리는 뭐냐면요. 5% 빠지면 5% 올라야지 본전입니다. 그리고 10% 빠지면 11% 올라야 본전이죠. 근데 20% 빠지면 얼마 올라야 본전이냐면 25% 올라야 본전입니다. 그런데 만약 20% 빠졌을 때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10% 손실이 난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본전 되려면 11%만 오르면 됩니다. 즉 20% 빠졌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25%까지 올라야지 본전이 되지만, 20% 빠졌을 때 물타기 한번 하면 10% 전체 손실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11%만 올라가면 본전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본전에 도달하는 거죠. 그럼 그때 반을 팔아주는 겁니다. 이런 구도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 하는 거는 10% 빠졌습니다. 그럼 11% 올라야 되는데 10% 빠질 때 물타기를 한다. 그럼 5% 빠진 셈이 됩니다. 그럼 5.5%만 오르면 본전이 된다. 치고 빠지고 하는 전략입니다. 자, 서클은 세팅이 이렇게 됐습니다. 202불에 현재 1%가 사졌고요. 10% 빠질 때마다입니다. 182불, 164불, 147불, 133불, 119불입니다. 한 200불 갔을 때 마지막으로 1%를 추가한다 하고, 매수평단 도달 시에는 보유명의 반을 매도한다는 것을 세팅을 하고, 이 룰대로 지금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10%라는 구간을 정했습니까 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만, 요번에 구하는 법은 어떻게 정했느냐, 이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202불 87전에 첫 진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5번을 매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120불은 어디서 하단은 어디서 나왔느냐, 맨 처음에 박스권 이루었던 때가 요게 105불 하단, 135불 상단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120불이거든요. 그게 120불입니다. 그래서 120불이 최하단이고 102불이 상단이다. 근데 5번을 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면 그게 10%마다 이렇게 사면은 맨 마지막 사는 게 딱 120불에 걸립니다.
아까도 보셨죠? 119불 80전, 이게 120불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시에 의해서 구해졌다 하는 거 보고 뭐 여러 가지 또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사실은 얼마 빠질 때마다 더 하느냐 하는 게. 그래서 이제는 5번 추가 매수할 테고 1%씩 추가를 한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아마 이제 첫 번째 물타기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타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평단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 평단의 반은, 물량의 반은 판다고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물타기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서클은 내주가 202불 87전에 매수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은 지금 매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렇게 찍힌 가격대, 시간대 저희는 정직하게 이걸 합니다. 뭐 그냥 구두로 뭐 이게 뭐 물타기 했습니다, 팔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직하게 실제로 운영하시면 어떻게 되실까? 실전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유 이게 뭐 저런 전략 뭐 되겠어 하시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최상의 주식이죠. 연초서부터 보면 엔비디아가 현재 종목단으로는 이 회색 그래프인데요. 많이 빠질 땐 30%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쌍바닥 찍고는 지금 14% 플러스로 올라와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14% 오른, 요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 기준입니다. 6월 30일 기준. 그렇게 돼 있고요. 지수는 6% 정도 플러스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쓸 전략입니다. 10% 빠질 때마다 물타기 한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이 이것도 10,000불을 최초에 사고 그 다음에 10% 빠질 때마다 10,000불씩 추가하고 본전되면 반 팔고 전략을 끌고 왔다. 그럼 얼마가 되느냐? 지금 현재 54% 수익이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1월 2일 날 종가입니다. 138불 30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1월 2일 날 엔비디아 종가가 138불 30전이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처음 10,000불어치를 삽니다. 그럼 72주가 됩니다. 9,958불이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기다리다가 봤더니 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샀죠. 10% 빠졌으니까 152주, 72주에다가 73주를 삽니다. 주가가 빠졌으니까 조금 주수가 늘어나겠죠. 10,000불어치 사도 152주가 되고, 그러다가 반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반을 팝니다. 2월 10일 날. 그래서 반을 팔려서 결국은 보합이 되고, 그 다음에 2월 28일 날 장이 더 빠져서 또 한 번 사고 3월 10일 날 장이 더 빠집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삽니다. 그래서 평단은 117불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3월 13일 날 시장이 반등하면서 또 반을 팝니다. 본전이 되면 127주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날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장이 빠지기 시작했죠. 4월 4일까지 두 번을 더 삽니다. 10% 빠질 때마다 사는 거죠. 그래서 4월 9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관세 유예로 이날 10%가 지수가 오르죠. 이때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같이 따라 올라서 본전이 됩니다. 그래서 164주가 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4월 21일 날 한 번 더 빠지고 그러다가 다시 반등을 해서 본전에서 팔아서 결국은 지금 현재 134주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단은 102불 41전입니다. 자, 만약 그냥 엔비디아를 사서 가져오셨으면 지금 14%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사구팔구 계획대로 하셨으면 138불의 매수 단가가 102불 41전으로 낮아집니다. 이게 뭘 하시는 거냐? 제가 안전 마진을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거는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들 보면 안전 마진이라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저게 뭐냐면 주식을 싸게 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식을 싸게 살라고 기다리잖아요. 어쩔 때는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우리는 안전 마진을 만드는 겁니다. 즉 평단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싸게 산 거랑 똑같은 결과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빠지고 오르고 하지만 좋은 주식들은 빠지고 오르고 반복을 합니다. 그걸 활용해서 쌀 때 사고 본전되면 팔고, 쌀 때 사고 본전되면 팔고 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현재는 54% 수익. 그냥 가지고 계셨으면 14% 수익. 이게 엑스텐의 MOS, 마진 오브 세이프티 전략입니다. 이게 모든 종목에 맞습니다.
모든 우량주에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엔비디아에 딱 맞으니까 이것만 가져오셨지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테슬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0% 빠질 때마다 사고 본전될 때 파는 전략을 쓰셨다 하게 되면 테슬라 바이앤홀드 하셨으면요 지금 16% 마이너스 와 있으세요. 근데 이 전략 쓰셨으면 플러스 31%가 찍힙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보시겠습니다. 1월 2일 날 일단 삽니다. 만불어치 삽니다. 그 다음에 2월 10일 날 한 달 뒤에 주가가 또 빠졌습니다. 그러면 더 삽니다. 물타기 하죠. 14일 날 반등을 줘서 본전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장이 또 빠집니다. 주식이 빠집니다. 2월 25일, 26일, 3월 4일, 3월 10일까지 쭉 빠지죠. 그래서 172주를 모으게 됩니다. 단가는 287불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2주 만에 또 본전으로 도달을 해서 반을 팝니다. 그 다음에 3월 30일까지 또 10%가 빠져서 또 더하고요. 4월 1일 날 반등을 해줘서 또 팔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4일, 4월 7일 계속해서 10% 추가적으로 빠져서 두 번을 더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4월 9일 그 관세 유예돼서 10% 오르던 날 테슬라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물량의 반을 팔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월 21일 날 또 한번 빠져서 또 사고 4월 23일 날 올라와서 또 팔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59주를 가지고 있고요. 평단은 243불로 낮아졌습니다. 즉 그대로 379불 가지고 계셨으면은 지금 379불에서 16% 마이너스입니다. 현재 6월 말 마감 주가가 317불입니다. 마이너스인데 평단은 243불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31% 수익 중입니다. 자, 이게 MOS 전략입니다. 어떤 주식에 넣으셔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10%는 뭐로 했느냐? 아까 저희가 10%로 정했기는 10%로 세팅을 했고요. 사실은 다른 영상 보시면 저희가 6.18%로 해서 이제 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전략은 향후 저희가 교육 섹션에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에 자신이 없으실 때 소량으로 투자하시면서 이 룰만 따라 하시면은요. 결국은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시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려도 코어위브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장을 해서 잘 올라오다가 지금 꺾이고 있죠. 그런데 이게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난 영상 한번 또 1주 전 영상에 올려놓은 IPO 매매 전략에 너무나 딱 들어맞았던 전략입니다. 주식입니다. 한번 일단은 코어위브라는 게 이제 어떤 주식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같이 보시죠. 민주님,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AI 빼고는 뭐 대화가 안 되죠? 네, 맞아요. 모두가 엔비디아를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떠오른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그 회사군요. AI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장비 업체, 바로 코어위브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평가가 정말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 어떻게요? 제2의 엔비디아라는 찬사랑 빚더미에 앉은 시한폭탄이라는 경고가 공존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코어위브의 매력과 리스크, 그 본질을 투자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민준님, 그럼 우선 코어위브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시작이 아주 독특하다고요? 네, 이 회사의 시작을 알면 현재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오, 그래요? 놀랍게도 코어위브는 2017년 AI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더리움 암호화폐 채굴장으로 시작했어요. 채굴장이요? 네, 금광에서 금을 캐는 게 아니라 그렇죠. 컴퓨터로 코인을 캐던 회사였군요. 바로 그거죠.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채굴하려면 수만 개의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24시간 내내 효율적으로 돌리는 노하우가 필수적이거든요. 코어위브는 바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2019년에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보고 우리의 이 기술을 더 큰 시장에 쓰자 꼭 결심하면서 AI 클라우드 사업으로 대전환을 합니다. 와,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네요. 그렇죠. 가지고 있던 무기, 네. 이 GPU 운영 기술을 새로운 전쟁터,
AI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한 셈이군요. 그렇죠. 그럼 이들이 제공하는 AI 클라우드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어주어가 모든 사람을 위한 종합 백화점이라면요. 네. 코어위브는 AI 모델 개발 전용 초고성능 편집 시합 같은 곳이에요. 와. 이들이 직접 주장하기를 우리 서비스는 특정 AI 작업에서 기존 클라우드보다 최대 35배 빠르고 80% 저렴하다고 합니다. 35배 빠르고 80% 저렴하다니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반 클라우드가 하나의 큰 서버를 가상의 벽으로 나누어서 여러 고객에게 방을 빌려주는 방식이라면 네. 코어위브는 고성능 서버 한 대를 고객에게 통째로 빌려주는 독채 펜션 같아요. 아, 독채 펜션이요. 네, 이걸 베어메탈이라고 부르는데 중간에 성능 손실 없이 하드웨어의 힘을 100%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거죠. 아하, 수많은 GPU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묶어서 맞습니다. 최대 성능을 내게 하는 기술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코어위브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다고요. 바로 엔비디아의 관계 말입니다. 네, 이게 바로 코어위브의 가장 강력한 해자, 즉 황금 파트너십입니다. 황금 파트너십. 네, 이건 단순한 고객 송급사 관계가 아니에요. 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에게 H100, 블랙웰 같은 최신의 GPU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와. 심지어 엔비디아는 코어위브의 핵심 투자자이기도 해요. 엔비디아가 직접 돈까지 투자했다는 건 예. 우리 칩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줄 회사는 바로 코어위브다라고 네. 뭐 공인해준 셈이네요. 그렇죠. 서로의 성공에 명운이 걸린 거의 뭐 혈명 수준인데요. 아칩니다. 네. 그리고 최근 코어위브가 이 혈명 관계를 바탕으로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코어 사이언티픽을 인수한 것입니다. 또 채굴 회사인데요. 네, 이번에 왜 인수했냐면요. 네. 이번에 노린 건 기술이 아니라 전력입니다. AI 산업의 가장 큰 병목이 칩 부족에서 이제는 전력 부족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 전력. AI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니까요. 네. 이번 인수로 코어위브는 앞으로 몇 년간 쓸 막대한 양의 전력과 데이터 센터 부지를 한 번에 확보합니다. 와. 남들이 전력 구하느라 전쟁일 때 이들은 미래 성장을 위한 땅과 전기를 선점한 겁니다. 와, 정말 똑똑하네요. 그렇죠. 높은 주가를 화폐처럼 사용해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실물 자산을 사들인 거군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성장 스토리 같은데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어두운 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재무 상태는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투자자들의 관점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매출 성장세가 정말 폭발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요? 바로 작년에만 8배 가까이 뛰어서요. 약 1조 9천억 원, 올해는 8조 원, 내년엔 10조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성정세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맞습니다. 그막 예. 입에만 담들 수 없는. 예. 하지만 그 이면은요. 그 이면에는 시한폭탄 같은 빚이 있습니다. 총 부채가 무려 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에 달합니다. 12조요. 12조. 아직 수익도 못 내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말이죠. 막대한 돈을 빌려서 GPU를 싸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야말로 빚으로 쌓아올린 성장인 셈입니다. 12조 원 성장이 조금만 삐끗해도 이자 부담 때문에 회사가 휘청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첫째, 회사가 스스로 증권신고서에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가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헉. 쉽게 말해 회사가 너무 빨리 커서 회계나 재무 시스템이 엉망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둘째, 매출의 62%가 단 한 고객,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하네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날 이제 너 이거 그만 쓸래 하면 회사가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모든 계량은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셈이군요. 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AI 혁명 플러스 엔비디아의 후원, 그리고 전력 확보라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12조 원의 빚 더미 플러스 지속적인 적자, 그리고 심각한 내부 통제 문제, 그리고 고객 집중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죠. 네, 정말 투자의 양면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랍니다. 민주님, 그래도 정말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이 주식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투자자 여러분의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AI 혁명의 미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네. 코어위브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인생 역전을 노려볼 만한 고위험 고리익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꾸준한 수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요? 그렇다면 지금은 절대 쳐다보아선 안 될 주식입니다. 아.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빚을 줄여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에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보셨는지요? 하여튼 처음에 상장할 때만 해도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눌림을 받았고 상장하자마자 눌림을 받았고
이제 조금 지나서는 좋은 면이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다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또 안 좋은 사이드도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지금 처져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네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던 IPO 전략하고 너무 흡사하게 갔기 때문에 그 전략을 한번 구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이견대로 이렇게 박스를 그리게 되죠. 그리고 그 박스를 이제 점점 늘려서 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고 보고 또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이제는 이 박스권 상단, 즉 63불선을 돌파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계속 이제 주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박스권이 좀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고요. 또 이제 박스권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또 앞으로 쭉 이제 내밀어야 되겠죠. 또 이제 지켜봅니다. 다가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줄다가 거래량이 늘면서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때가 거래량이 늘었고 매수 포지션입니다. 그러면 매수를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탑 로스는 전 양봉의 저점, 그러니까 현재 진입 시점에서 한 12.7% 정도 빠진 게 이제 스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첫 번째 타겟은 리스크의 5배 정도다. 그 다음 타겟은 10배, 그 다음은 15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이거를 한번 진짜로 도달할지 트레이드를 이렇게 실었다고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5배가 또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 물량이 팔려 나가게 되고요. 이 다음에는 10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R10 여기 보면 정확히 10배가 있습니다. 리스크의 10배. 그럼 거기에 또 터치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또 시작을 했고 또 터치를 했죠. 그래서 10배가 또 팔려 나갔습니다. 이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15배입니다. 15배면은 주가가 14.99 191불 80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게 되는가 못 가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못한 것 같죠? 예, 터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내려와서 어디를 터치하게 되느냐, 이게 21선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20일 터치하고 끝내 내려오면 여기서 팔던지, 혹은 좀 길게 보면 이제 이게 50일선이 되는데요. 50일선을 터치할 때 아웃을 하던지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어제 금요일까지 50일 터치는 못했습니다. 거의 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100이라는 물량을 잡았으면 첫 번째 5배 갔을 때 3분의 1 터셨고, 10배 갔을 때 3분의 1 털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15배까지는 못 갔고요. 결국은 여기서 좀 마지막 물량을 털었던지 혹은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든지, 그래도 수익이 꽤 많이 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말씀드렸을 때 20일 터치해서 올라갈 때 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했는데, 여기서는 터치하고는 여기서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왔고, 스탑 로스를 어디다 정하느냐 말씀드린 거는 51선이 깨지면 무조건 터셔야 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51선이 깨지게 되면 웬만한 스탑 물량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충은 이 지지 저항 구간으로 보면 요 정도의 한 번에, 그러니까 108불 선에서는 한번 이제 지지 자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은 지난주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게 되면 테크니컬하게 리스크를 쥐고 그 리스크의 5배, 10배, 15배까지 타겟을 두고 차근차근 매도를 하면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10배, 15배 이렇게 놨는데 제가 구두로는 5배, 10배, 15배 말씀을 드렸었죠. 진짜
이 그림하고 거의 흡사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보면 리스크 대비 5배 쳤고 10배 도달했고 15배는 진짜 조금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음은 이제 2평이 깨지는 순간에 팔면 진입은 한 65불 선에는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100불, 108불 정도에 매도를 하시게 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50불 정도에 매도를 하시게 되죠. 그러면 평단이 한 130불 정도에 매도를 하시고 여기도 150불 정도에 150불 정도에 매도를 하시게 되니까 대충은 한 140불 정도에 매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65불에 사서 한 100%의 수익을 보고 나오셨던 매매다. 그래서 굉장히 탄탄한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급하게 따라잡아서 100%가 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가가 스트럭처를 갖추고 시장이 모든 IPO 된 내용을 인정해서 그걸 인정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장이 오를 때 그때 돌파 매매를 구성을 하셔도 이렇게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21선 지지하고 반등하는 구간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래가 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보면 터치를 하고 돌파는 했습니다만 거래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평균치보다 더 밑이었죠. 거래가 늘려면 이 정도로 늘어야지 그게 돌파가 인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더 빠져내려왔죠. 지금 이제 51선을 아마 이제 깰지 안 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시장 분위기로 보면 이제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좀 매물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지선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는 그렇지만 이제 거래량을 꼭 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코어 위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그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서클을 보면서도 지금 서클이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서클도 이 선을 돌파를 하고 100%, 150%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가지지만 사실은 이제 주가라는 거는 그때 정황, 그다음에 기업들의 뉴스,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를 하면서 단지 룰에 맞춰서 저희가 운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꼭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